팬데믹 수혜주냐 아니냐. 팬데믹 수혜주였던 거는 보지 말자. 보지 말자. 오히려 피해주였거나 엔데믹 수혜주였던 걸 봐야 된다. 근데 아까 문득 생각나는 게 예. 아까 전에 이제 부장님께서 뭐 이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악재들이 더 이상 이제 사실은 뭐 다 소멸되고 있다.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괜찮아질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악재들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정말 뭐 예상치 못해 이렇게 커졌던 거고 정말 이게 또 끝나가면 또 다른 악재들은 또 나오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그런 거잖아요. 네. 주식시장이 뭐 편한 날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가다가 또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좋은가 싶으면 또 악재 나오고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전체적인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악재는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을 2.5%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3.5, 뭐 5% 올린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빨리 해야 되냐면 빨리 2.5%, 3% 근처까지 올려놔야지 내년, 내후년에 경기 침체가 되면 곧바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금리 내립니다. 금리 정책을 쓸 수 있는 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룸도 없이 지금 곧바로 경기 침체 맞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점차 오히려 낮출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적 긴축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양적 긴축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한번 제 말씀이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차가 지금 김 작가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집을 특히 이제 살림살이가 많은 저희 이제 우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집이 4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20평대 아파트에 가요. 되게 어렵습니다, 살기. 아, 평수 낮춰지는 게 되게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뭐 낮추기 되게 어렵니다. 차를 타다가 갑자기 조그만 소형차로 예를 들면 3000cc 타다 2000cc 타기 힘들죠. 되게 힘듭니다. 차 일단 잘 안 나가요. 그냥 안 나가고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잘 안 돼요. 적응돼 버리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연준의 대자대표 자산이 1조 달러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맞으면서 약 3조 달러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한 4조 달러까지 갔어요. 2018년, 19년도에 줄였습니다. 한 1조 달러 이상 줄였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3조 달러 아래 2조 8천, 2조 5천까지 줄었었어요. 그랬다 팬데믹 맞으면서 다시 퍼부은 거예요. 지금 8조 6천 8.6조 달러는 그래요. 거의 9조에 가깝습니다. 8.8조인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아무튼 9조 가까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다시 1조 달러로 갈 수 있을까? 9조에서 3조 달러, 6조 달러로 줄일 수 있을까? 이미 시장에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과 자본시장에 여기에 익숙해 있는 연준이 시장의 돈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시장의 돈을 3조 달러가 풀려 있는 것에 적응되어 있어, 시장이. 5조 달러에 있는 게 적응되어 있어. 그런데 이제 9조 달러 갔다가 다시 1조 달러까지 줄여서 했을 때 이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건 절대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도 이제는 저금리 시대를 10년이나 살았는데 금리를 막 3%, 4%까지 올리는 거는 완전 그냥 정말 그러면 시스템이 이게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양적 긴축도 강력하게 막 줄여가지고 그렇게 내려가면은 시장은 뭐 굉장한 시스템 위기가 발생될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옛날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20평대 살다가 50평대 갔으면 줄이더라도 40평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500에서 1000 있다가 다시 2000 됐다가 다시 3000 됐다가 이러는 거지 3000 지수가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면 3000포인트 지수가 뭐 옛날처럼 뭐 또 1500 가고 뭐 2000 가고 했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그건 아주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고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전체 시장의 유동성과 시가총액의 사이즈와 기업의 이익들이 계속해서 우상향 하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50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게 다시 뭐 2000 가고 뭐 1000포인트 이런 거는 너무 우리가 가정하지 않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반도체도 뭐 2차 전지도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가지 섹터는 못 나눴던 게 바이오 섹터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속해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대표 주인공들 있잖아요. 주인공들은 괜찮은 거고요. 근데 바이오는 기회는 한번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팬데믹 수혜였던 섹터들은 앞으로는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팬데믹의 수혜였던 기업들이 뭐죠? CJ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금 많이 빠졌다고 사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빨리 버려야 된다. 반등은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우리 그 팬데믹 수혜주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은 수혜주였어요. 네.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어요. MBI 지수가 많이 나스닥 바이오테크놀 인덱스가 올랐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팬데믹 수혜인 몇 개 빼놓고는 다 빠졌어요. 네.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우리 한미약품으로 보면 됩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한미약품 그리고 종근당, 녹십자 이게 대표 종목이잖아요. 한미약품이 요즘에 좀 올라오긴 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의 이렇게 보면요. 연봉을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 최고점이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얘네. 그 이후로 계속 쭉 볼게요. 흐름을 이걸로 좀 길게 볼게요. 월봉으로 우양했잖아요. 보세요. 얘네는 자기 차례가 없었어요. 2015년 이후에. 네.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중간에 올라오긴 했지만 계속 안 좋은, 제약바이오는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언제 자기 차례에서 한번 올라가냐면요.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좀 올라가는 특징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경기가 안 좋은데 제약바이오는 왜 오르고?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말씀을 오늘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종목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면 팬데믹 수혜주냐 아니냐. 팬데믹 수혜주였던 거는 보지 말자. 보지 말자. 아닌 거. 팬데믹 오히려 피해주였거나 엔데믹 수혜주였던 걸 봐야 된다. 네. 두 번째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래 5년 후, 10년 후에 좋아질 걸, 싫다. 난 올해 좋을 걸 보겠다. 굉장히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람들이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굉장히 어려울수록 필수 소비재들이 상승을 합니다. 왜냐? 경기가 안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식료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네. 맥도날드, 코카콜라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써도 되는 거 있잖아요. 꼭 그거 안 써도 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약은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쪽은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전통 제약주 있잖아요. 네. 전통 제약주는 시장이 올라갈 때는 별로고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시장이 나빠진다. 그럼 오히려 전통 제약주에서는 기회가 올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이제 시청자분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전통 제약주는 어떤 회사들이 이제 예시로 있으세요? 한미약품, 종근당, 녹십자, 네. 뭐 동아제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바이오에서 항암제 만드는 데 말고 그냥 기본 원래 우리 약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 금융 섹터는요.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 섹터는 어떠신지, 예를 들면 은행, 뭐 증권, 보험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는 만약 은행 쪽이라면 또 전국은행과 지방은행이 있잖아요. 저는 별로 안 좋게 보신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요. 네. 금리 계속 올라가고 10년 만기 국채율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금융 섹터의 종목을 사야 된다면서요. 전부 다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하나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JP모건이에요. 우리 1월부터 금리 인상했죠, 미국이요. 네. 근데 이거 뭐예요? 1월부터 빠졌네, 얘는? 물론 얘네들은 IB예요. 인베스트 뱅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보다도 다른 쪽이 많기 때문에 이렇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융주들이 실적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하는 논리는 정말 옛날에 했던 논리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시장이 좋으면 금융주 같이 올라가고요. 네. 시장이 나쁘면 같이 빠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증권주들도 시장이 좋을 때까지 올라가죠. 네. 은행주도 시장 좋을 때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장이 나쁠 때는 좀 같이 빠지는 그런 특징을 좀 가져요. 그래서 금융주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는 모르겠지만 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서 올라간다?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예. 그 이제 9층에 갔을 때 예. 많은 언론에서나 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10만 원 뚫는다 이랬는데 개인 투자 그 이후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야 플랫폼 봐라. 얘네들 영업이익은 계속 좋아질 거고 세계를 지배할 거지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많이 들어간 개인 투자자분들 또 굉장히 안 좋아졌고 한국에서 코스피 3,300 쳤을 때 코스피 4,000 간다. 그리고 그때 막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분들 결국 또 안 좋아졌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한국 주식 힘들 때 미국 주식 봐라. 미국 간다 해서 미국에 딱 갔을 때 또 다 안 되셨고 이게 참
뭔가 이게 정말 이제 장밋빛 전망이 이제 일어났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그때 좀 많이 몰려가는데 그때 몰려가는 개인 투자자의 피가 가장 극심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심리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또 이제 쓰고 있는데. 언제 나오시나요, 책이? 뭐 6, 7월 정도 나오겠죠, 뭐. 근데 뭐 이런 거예요. 왜 3,300포인트면은 1,439에서 2배가 넘는 지수가 올랐는데 그때 나는 그렇게 주가가 많이 급등했을 때는 사지 말라는 걸 당연히 알면서 나는 왜 그걸 매수했을까? 한 번씩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심리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군중의 심리에서 반해서 또는 객관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시장이 팬데믹 이후에 1년 조금 몇 개월 정도 계속 올라가는 동안은 주식을 사야지만 됐었고 그리고 그때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분위기가 조장이 됐었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때 실수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가면 나는 주식 투자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전문가도 그렇고 모두 다 똑같은데 우리는 군중이 움직이는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참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 어떻게 너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 걱정하기 시작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빨간불인데 건너면 안 되는데 100명이 건너가고 있는데 나 혼자 서 있어. 파란불 될 때까지. 이게 쉽지 않은 것처럼. 맞아. 쉽지 않은 것처럼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왜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요. 미리 준비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절대 주식 사면 안 되고 다 폭락할 거고 이제 계속 내려가는 쪽에 익숙해 있고 이제 내려가는 것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군중의 심리가 또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기 빠져나와서 그걸 반대로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각하기가. 그 고점과 저점을 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은 분명히 맞지만 항상 투자를 하면서 이만큼 빠져진 상태에서 오늘 그래서 좀 장기적인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뒤로 한번 물러서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 주식이 이만큼 빠졌는데 반토막 났는데 이 주식 들고서 그냥 있는다면 시장이 2,400을 가도 어떻든 그 주식으로 난 수익 날 수 있어. 그런 주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뭐 전쟁을 계속 하던 어떻든 뭐 크게 걱정 안 하면서 내가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기의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걸 이제 옛날에 흔한 말로 자기 투자 원칙을 가져라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이 되게 딱딱하고 무거운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큰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군중에 반해서 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고 또 군중에 반해서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 의심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좀 장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투자 기법을 몰라서 시장을 몰라서 또는 뭐 금리가 인상되고 이런 원칙을 몰라서가 아니고 결국은 답은 심리다. 답은 심리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모두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안 좋은 건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심리에 대한 답은 이제 부장님이 6월 7월에 책에서 그때 나오면 다시. 왜냐하면 저도 왜 반성하면서 쓰는 겁니다. 반성하면서 뻔히 아는데 나는 왜 거기서 액션 안 했지? 그래서 상식적인 건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했지? 그러면서도 우리 또 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심리는 뭘까? 다시 한번 저 스스로 반성하면서 또 글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부장님 또 그 교보증권에서 지금 재직 중이시잖아요. 예. 교보증권에 거기서 또 이제 유튜브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채널명이 어떻게? 거기서 뭐 하고 계시죠? 각 증권사에서 유튜브 TV 채널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M사는 뭐 100억 들여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리 뭐 그 정도는 아닌데요. 사실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고객 관리 또는 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다들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보증권도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도 거기에 부서원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시향을 하시나요? 매주 금요일 10시에 라이브로
종목 뭐 이렇게 제가 답변도 해가면서 네. 주간 시장을 10시에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 외에 뭐 또 하나 해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증권사의 유튜브는 잘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가야죠. 왜 안 들어오냐? 야 컴플 때문에 걔네들은 그 소리가 그 소리야. 뭐 그래가지고 잘 안 들어오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별거 다 하려고 해요. 뭐 기념품 주는 것도 하고 요번에는 내일은 또 뭐 해야 되냐면은 대학생들 신입 이제 막 주식 초보자들이 지금 뭐 갖고 있고 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코칭. 이제 선배로서 코칭을 하는 걸 뭐 내일 찍자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 교보TV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우리 교보TV 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구질하게 정말 너무 안 들어오고 구독수 너무 작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열심히 얼떴던 제 일은 아니지만 좋은 콘텐츠로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리서치 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냥 시간 나시면은 한 번만 들어와서 부장님 도와주세요. 방송은 매주 금요일 10시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오전 10시에 라이브. 네,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채널명은 교보 머니텐 TV. 이제 제가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가서 넘어가셔서 이제 뭐 다른 부분 몰라도 부장님 영상이라도 우리 김작가 TV의 구독자님이 어마어마한 그 힘으로 좀 도와주시면은 우리 김작가 TV와 우리 교보 TV에서 한번 새로운 멋있는 걸 한번 또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그래서 요즘 너무 힘듭니다. 네. 저도 힘듭니다. 저 지금 저 밀렸습니다 요번에. 지난주에 그동안에 한 번 샀다가 IT 쪽 산다고 한참 떠들고 다니다가 약간 반으로서 팔아갖고 룰루를 하다가 지난주에 좀 샀어요. 있던 것도 샀어요. 지금 물렸어요. 오늘도 묻더라고요. 다 타 방송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 안 팝니다. 저 그냥 이제 기다립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께 위안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10,000원 샀던 걸 8,000원에 그냥 진짜 신경질 팍팍 부리면서 팔았는데 불과 뭐 2년 후에 지금 봤더니 5만 원이고 뭐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내가 어떤 종목을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시황 막 붙이면 뉴스 막 듣고 보면 이거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정석 투자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회원님은 박병찬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